안녕하십니까. 우리 봤어.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웃들과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와 창작을 돕는 오픈 미디어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맨디입니다. 네, 영화 리뷰하고 있는 UPD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화 정모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몇 분이 나오셨죠, 이번? 두 분이 왔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네, 앞에 있는 두 분입니다. 네. 저희가 갔더니 이렇게 굿즈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봤던 영화가 보이즈 예. 프레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 네, 한정판 굿즈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영화 잘 보고 온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보고 왔는데. 네, 저희가 보기 전에 담소도 나누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식사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또 커피집 가서 또 영화를 했습니다. 영화 본 다음에 입이 근질근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보고 나면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희열이라든지 네. 뭐 슬픔도 있고 예. 감동도 있고 한데 이거를 다른 사람과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보통 연인끼리 자주 가거나 친구끼리 자주 가는데 괜히 막 영화 얘기하고 막 이상하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또 예전에는 영화관 자체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둘이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이것을 모임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 무슨 뜻이죠? 보는 무섭다 네. 라는 뜻이죠.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영화를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그 3시간 보고 나온 다음에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제 정신도 아리까리했다 이렇게 솔직히 이런 영화일 줄은 예. 예상 못했죠. 저희도. 저희가 나오고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그 느낌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충격이죠. 네, 그 말밖에 표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혼미해지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저희가 봤는데요. 네. 이 영화를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좀 네.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인공 보가 편집증을 겪고 있는데 그 인물의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맞습니다.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의 정신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 안에 빠져들어서 관객이 느끼도록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승전결이 잘 짜여 있거나 개연성이 있으면서 공감이 되고 말이 되는 스토리로 전개되진 않아요. 혼란스럽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난해한 영화인 건 확실하죠. 영화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 얘기를 하자면 유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드소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한 영화입니다. 이 감독이 똑같은 걸 재탕하지 않고 새로운 걸 도전한 영화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혼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몰입감 있게 만든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다. 킬링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쉬려고 즐기려고 극장을 네. 가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그 영화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본 다음에 또 다음 뭐 데이트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에서의 영화 선택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그런데 또 그런 충격적인 영화를 보고서 또 이야기 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 영화는 좀 논쟁거리가 많고 네, 맞습니다. 논쟁거리 많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많고 각자마다 느끼는 것도 다를 거고 예. 그래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결론부터 들어요. 말씀드리자면은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또 배울 점도 많고 또 영화 일은 꿈꾸는 사람도 있고 배우도 있고 촬영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책 쓰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기법으로 하여금 독자들 보는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해 준 영화이기 때문에 창작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은 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본 이후에 좀 즐길 그런 게 있다면 혼자 가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화 선택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아킨 피닉스. 이 영화는 호아킨 피닉스가 전면으로 주인공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뭐 조커라는 영화로 얼굴을 많이 알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많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잘하는 연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자기 파괴적이고 정신적인 착란을 겪는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조커에서 보여줬던 그런 종류의
배역들이죠. 그 이전의 영화에는 영화 쉬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거를 네. 허인가요? 네. 허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 배우가 조커 이후로부터 이런 영화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커를 통해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죠. 피닉스 네. 이분이 어린 시절, 노인 시절, 중년 시절 혼자 다 했습니다. 이 영화에 네.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다 하죠. 짜냈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호아킨 피닉스가 잘하는 연기가 이런 거예요. 예. 약간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표현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배우 같아요. 또 그거를 굉장히 잘 연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배우를 정말 짜내대로 짜낸 그쵸. 영화다. 감독이 완전 짜냈습니다.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의 이번 영화까지 포함해서 약간 좀 공통점이 보이는데 조커나 이 영화나 사실 좀 정신 착란을 겪는 인물이 일종의 트리거를 겪게 되면서 악인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제 조커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두 영화 모두 이제 인간 내면의 어두움이 그 인물 자체를 집어삼키는 정말 극단으로 몰아가는 네.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조커가 내면의 어둠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사실 이 영화는 좀 비현실적으로, 다르게 말하면은 이 인물의 정신 그 자체에 들어가서 그 혼란을 보는 사람들도 그대로 느끼게끔 하는 식으로 연출을 하고 있죠. 보이즈 어프레이드하고 조커하고 비교를 하자면 조커는 아동 영화다. 보가 겪고 있었던 정신병은 뭐였나요? 편집증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항상 공포에 사로잡히는,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쵸. 그런 피해 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죠. 보가 겪고 있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보가 이렇게 미쳐갈 수밖에 없느냐. 무슨 영화 스포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면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가 나오죠. 부모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좀 그쵸.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 네, 정신병에 있어서. 영화의 이 영화가 달려가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마지막 지점이다. 시작도 엄마를 엄마가 찾아가는 시작하고, 과정, 그 네. 과정인데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미칠 수도 있고. 감독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일단 이 영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이랑 미드소마의 감독인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이에요. 유전이나 미드소마는 공포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그 영화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이건. 그쵸, 이 영화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두 영화보다 더 심한, 더 극단으로 가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감독이 같은 결의 영화를 내놓지 않고 다른 식으로 네. 찍었기 때문에 차기작이 더 기대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뭔가 또 낼 것 같아요. 앞에 두 영화는 가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현재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관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논쟁적인 영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다음 영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를 선보일지는 그때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제약 없이 이 감독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리 에스터 감독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독창적이죠. 독창적으로 이렇게 계속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까지 봤을 때 좀 아리 에스터 영화에서 네. 좀 공통점이 조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죠? 유전, 미드소마, 보이즈 어프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인물들이, 주인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항상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고통의 최종 단계로 점점 치달아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영화 이게, 같은 경우는 해피 네. 엔딩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고통이 영화 자체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예. 간다기보다는 이 고통이 마침내 승화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고통의 극단으로 가면서 비로소 이게 해소가 된다는 느낌으로 그 고통, 그 혼란스러움 그 자체와 동화돼 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기존에 없던 방식을 가지고 계속 영화를 찍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 마지막으로 이제 정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모가 또 다음에도 한번 해보실 생각입니까, 같이? 또 네. 정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한번 또 정모는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영화 얘기만 하고 영화 소개시키는 것보다 네. 또 저희가 여기 저희 휴대폰 안에 저희가 또 같이 또 영화관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영화 보기 전에 간략한 소개도 해주고 또 영화 본 다음에 또 보신 분들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영화에 관련된 얘기도 이런 하고, 느낌도 네.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은 굉장히 또 즐겁고 또 인기가 많고 지금 막
언제 하냐 뭐 벌써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맞아. 네. 언제 하냐고 나 가겠다고 그렇게 저희도 한번 차근차근하게 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또 좋은 영화 또 소개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또 이웃과 이웃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노력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봤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